오메가3,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미 드셔보셨을 겁니다. 약통 한 켠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번, 혹은 생각날 때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몇 달째 먹고는 있는데 몸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오메가3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는 있는데 혈관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고, 눈이 덜 피로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쯤 되면 이런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한테는 안 맞는 영양제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오메가3는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몸이 반응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오메가3를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오메가3를 먹어도 누군가는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나이 때문도 아니고 체질 때문만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메가3가 왜 중장년 이후에 더 중요해지는지, 어떤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서 제대로 쓰이는지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나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과 실제 생활에서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지금 방식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드셔야 하는지, 아니면 굳이 안 드셔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장년을 위한 오메가3의 진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건강 주제가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3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갑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이 괜찮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주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5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혈관은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게 되고, 몸속 염증 반응은 서서히 늘어나며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지방 대사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좋은 지방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몸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면 다른 수치는 괜찮은데 중성지방만 살짝 높게 나와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이 중성지방은 혈관 안에서 끈적해지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3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딘가가 붓고 아픈 상태만 떠올리기 쉬운데 중장년 이후에 염증은 조용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 이런 경험들 역시 몸속 염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염증을 강제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덜 예민해지고 덜 피곤해지는 방향으로 차분한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뇌와 신경 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하려던 말을 잠깐 잊어버리는 일말입니다. 이럴 때 괜히 스스로를 걱정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에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시 먹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식의 변화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3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하나의 증상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 염증, 뇌기능, 이 세 가지 변화가 서로 겹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디가 아플 때만 찾는 영양제가 아니라 50대 이후 몸의 균형을 천천히 지켜주는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혈관일 겁니다. 중장년층 건강 이야기에서 혈관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결국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총 콜레스테롤은 괜찮은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은 조용히 문제를 키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부담을 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비교적 분명한 근거를 가진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도 생활습관 관리의 한 부분으로 오메가3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메가3가 약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함께 병행했을 때 혈관 환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이야기 다음으로 중장년층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안과에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말을 듣고 나오면 왠지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눈물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눈의 불편함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역시 며칠 만에 달라지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단위로 돌아보면 눈의 피로가 덜 쌓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변화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머리가 번쩍 맑아지는 식에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대신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가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피로한 날에도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을 받는 정도의 차분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과 몸에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딱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몸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은 느낌이 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신경 쓰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 몸속의 만성 염증 반응이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과하게 키우지 않도록 조절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진통제처럼 통증을 바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덜 예민해지고 회복이 조금 수월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메가3가 도와주는 부분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서서히 차이를 만드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아프고 나서 찾는 영양제라기보다는 50대 이후에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관리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오메가3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좋다니까 그냥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오메가3에 대한 오해가 여러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 중에는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일단 챙겨 먹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무작정 먹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오해는 오메가3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메가3는 분명 몸에 필요한 지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오히려 속 불편함이나 설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출혈과 관련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메가3를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대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먹고 나서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역시 나랑은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약처럼 증상을 빠르게 바꾸는 성분이 아닙니다. 세포막 구성과 염증 반응,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은 몇 주보다는 몇 달 단위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모든 오메가3가 다 같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보면 가격도 다르고 원산지도 다르고 함량도 제각각입니다. 이럴 때 비싸면 무조건 좋을 거라거나 반대로 저렴한 게 더 실속 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자신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느냐는 점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외식이 잦은 분과 집에서 담백하게 드시는 분의 오메가3 필요량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오메가3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건강을 도와주는 성분이지 약을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도 될 거라는 기대나 오메가3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오히려 건강관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오해는 오메가는 3 모든 중장년에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식단에서 등푸른 생선을 충분히 드시고 전반적인 식생활이 균형 잡혀 있다면 굳이 영양제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활과 몸 상태에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메가3를 무작정 믿거나 괜히 피할 이유 없이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먹는 오메가3와 영양제로 먹는 오메가3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앞으로 선택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메가3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우리 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식습관입니다. 예전처럼 생선을 자주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챙겨 먹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리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생선을 드시더라도 튀김이나 조림처럼 기름이나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오메가3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만으로 중장년 이후에 필요한 만큼의 오메가3를 꾸준히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형태의 오메가3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영양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날에도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챙기기만 하면 되니 생활 패턴에 맞추기 쉽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눈 건조, 관절 불편감처럼 체감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영양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기본 식습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메가3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외식, 운동 부족이 그대로라면 오메가3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장년층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 나는 음식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영양제가 필요한지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평소에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고 있는지. 둘째,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은 편은 아닌지. 셋째,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이 질문의 대부분 아니라고 답하게 된다면 영양제를 통해 도움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단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생선 섭취도 꾸준하며 특별한 불편 증상이 없다면 굳이 무리해서 영양제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생활에 어느 쪽이 더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메가3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는 조금 벗어나셨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몸에서 제대로 쓰이느냐입니다. 특히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고 있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메가3는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채소가 충분한 식사입니다. 나물, 샐러드, 데친 채소처럼 기름기가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면 지방 대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는 몸속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오메가3의 역할을 조금 더 살려주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적당한 단백질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처럼 과하지 않은 단백질 식사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가 세포 구성에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너무 가볍게 드시는 분들보다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된 식사 후에 오메가3를 드셨을 때 속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리브유나 견과류가 포함된 식사입니다. 같은 좋은 지방끼리는 서로를 방해하기보다는 흡수를 돕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식사나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라면 오메가3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반대로 오메가3와 잘 맞지 않는 음식 궁합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지고 튀긴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튀김, 전, 패스트푸드처럼 이미 나쁜 지방이 많은 식사와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면 좋은 지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묻히기 쉽습니다. 몸에서는 한꺼번에 들어온 많은 지방을 처리하느라 오메가3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과도한 술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날, 습관처럼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경우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신 날이라면 오메가3는 다음날 식사와 함께 드시는 쪽이 더 낫습니다. 세 번째는 빈속에 커피만 마신 상태에서의 섭취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그 상태에서 오메가3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비린 느낌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오메가3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메가3는 공복보다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특히 어느 정도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메가3는 특별한 보약처럼 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하루 한 끼의 식사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식사, 과하지 않은 지방, 과도한 술과 튀김을 피하는 식사, 이런 기본적인 식습관 위에 오메가3가 올라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중장년에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으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과 방법입니다. 아침이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공복이 나은지, 식후가 나은지,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다 보니 결국은 그냥 편한 대로 드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장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규칙성과 편안함입니다. 오메가3는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큰 차이가 생기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하게 드시면 몸에서 활용되는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본인이 가장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중장년분들께서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식사를 어느 정도 하신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상태라면 속 불편함이나 비린 느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하루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 속이 안정되어 있고 깜빡하고 잊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이냐 저녁이냐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와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 공복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메가3는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장년층에게는 그다지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 자체는 될 수 있지만 속 쓰림, 메스꺼움, 트림할 때 올라오는 비린 맛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먹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흡수도 안정적이고 위장 부담도 덜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라면 가장 무난합니다. 또 하나, 중장년층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약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이 괜찮은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약을 한 번에 드실 때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약과 오메가3를 시간을 조금 나누어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은 아침 식후에, 오메가3는 저녁 식후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잇몸 출혈, 코피가 잦은 분들은 오메가3 섭취 시기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캡슐이 크다고 해서 쪼개거나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메가3는 그대로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어서 드시면 비린 맛이 강해질 뿐 아니라 산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메가3 섭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속이 편한 상태에서 꾸준히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메가3를 드시면서 불편함 없이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의 중장년층에게 비교적 안전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 출혈이 잦은 분들, 멍이 쉽게 드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드신 뒤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스피린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이미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오메가3를 함께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크고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오메가3 섭취 시점에 대해 한 번쯤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 전 일정 기간 동안 섭취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섭취 방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식사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캡슐을 씹어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만 조정해도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다른 형태나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 알레르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추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처럼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오메가3만으로 몸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운동,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리 위에 오메가3를 더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오메가3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괜한 걱정보다는 내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건강 정보를 만나더라도 훨씬 흔들리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메가3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느낌 없는 영양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오메가3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점은 오메가3는 갑자기 몸을 바꿔주는 약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몸의 균형을 천천히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관, 눈, 관절, 기억력,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듯 오메가3의 역할도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조급하게 따라 먹기보다는 지금 내 식사 습관은 어떤지,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기준으로 섭취 시간이나 식사 궁합을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꼭 먹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선택인지 천천히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건강한 삶 채널은 앞으로도 중장년 이후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